저는 청구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고 그 청구서가 35만 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0달러. 보험도 없이 외국에서 응급실을 갔는데 미국에서 같은 처치를 받았다면 이 금액의 10배는 됐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미 첸입니다. 올해 34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휴스턴은 여름이 길고 덥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밖에 나가면 금방 땀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위가 싫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스프링클러 아래서 뛰어놀았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보조교사였습니다. 두 분 다 손으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기름때가 묻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 와서도 저와 남동생을 돌보셨습니다. 두 분이 쉬는 걸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다만 집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함부로 병원 가지 마라. 어릴 때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퇴원하고 나서 받은 청구서가 8,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는데도 본인 부담이 2,000달러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그 금액을 냈습니다. 두 분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2,000달러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다는 건 경제적인 위기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더 신경 쓰셨고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웬만하면 참으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을 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 스케치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림을 그릴 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배우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포스터 하나, 로고 하나에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타이포그래피 하나, 색깔 하나가 보는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대학 생활이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고 학교 행정실에서 일했고 친구들 과제 디자인을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휴스턴 시내의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주로 지역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인쇄 광고물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메뉴판, 부동산 광고 전단지, 소규모 회사 로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손에 닿는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일만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결심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다른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내가 만든 걸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지. 그 생각이 독립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28배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기업 브랜딩과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국 클라이언트와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몇 달은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드는 클라이언트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독립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일이 많은 달이 있으면 전혀 없는 달도 있었습니다. 세금도 스스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딪힌 게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독립하는 순간 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보험을 사야 하는데 한 달 보험료가 $300가 넘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달에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끊었습니다. 그냥 안 아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저처럼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서울에서 알게 됐습니다. 보험을 끊고 난 뒤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마감이 겹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클라이언트 3곳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가 몹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예약을 잡으려다가 청구서 생각이 났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전액 본인 부담이고 마감 끝나고 가면 되겠지 싶어서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결국 치아 상태가 더 악화돼서 치과에 갔더니 치료비가 처음 갔을 때의 3배가 나왔습니다. 아껴보려다 더 많이 쓴 셈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이슨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입원하고 검사받고 처치받은 뒤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보험이 처리하고 남은 본인 부담이 $4,000였습니다. 제이슨은 그 청구서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 돈을 어떻게 갚나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나오는데 나는 보험도 없으니.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파도 버티고 도저히 안 될 때만 병원에 가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서울에 가기 전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건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본 한국 스타트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환경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브랜드 전체를 새로 정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직접 한번 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거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K-팝, 드라마,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훨씬 컸습니다. 빽빽한 아파트들과 네온 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인 민준 씨는 사무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꽤 잘했습니다. 한국어로 메뉴를 주문하면서 제게는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이게 불고기이고 이렇게 당면이랑 같이 끓여서 먹는 거라고. 첫날부터 우리는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랜딩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 디자인 트렌드. 식사가 끝나고도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건 어때요? 저는 자유롭지만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보험 문제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보험을 끊고 지낸다고 하자 민준 씨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국은 그게 개인 부담이군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장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클라이언트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식당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브랜딩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한국과 미국의 디자인 트렌드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숙소 쪽으로 걷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걷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특히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얼마 나오지? 보험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응급실 가면 얼마나 나오는 거지? 여기도 미국처럼 비싸면 어떡하지? 아픈 상황인데도 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119 불러요. 지금 바로요. 무료예요. 무료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구급차는 무료가 아닙니다. 평균 $1,300 이상이 청구됩니다. 4km도 안 되는 거리를 타고 $3,600가 나온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파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면서도 직접 운전해서 응급실에 가거나 우버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무서워서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구급차 대신 우버 앱을 켰을 겁니다. 그런데 민준 씨가 무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능숙하게 짐을 치우고 공간을 만들면서 한 명이 영어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라고 하자 2명이 서로 한국어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원 한 명이 옆에서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영어로 불편한 게 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해서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고 보험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한국 보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용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얼마나 더 나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CT를 찍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을 가면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6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커튼이 쳐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커튼 너머에서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를 처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라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중간에 들어와서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응급실에 있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급성 장염이라고 했습니다. 맹장은 아니라서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청구서가 얼마나 나올지. 수액 바늘을 팔에 꽂으면서 간호사가 영어로 따끔할 거라고 미리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수액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 방문 기본 비용이 보험 없이 평균 $2,500입니다. CT 비용이 $1,200에서 $3,000. 혈액 검사 따로, 수액 처치 따로, 의사 진료비 따로. 미국 청구서에는 항목이 30개 넘게 나옵니다.
트리아지 수수료, 시설 이용료, 의사 진료비, 간호사 비용, 소모품 비용. 각각 따로 청구됩니다. 처음 받으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계산했습니다. 최소 5,000달러는 나오겠지, 아니면 그 이상.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내지? 라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큰 저축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했고 여유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수액을 맞으면서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러웠습니다. 아프다는 것보다 아프면서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수액이 끝났습니다. 팔에 꽂혔던 주사 바늘을 빼면서 간호사가 이제 많이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납 창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35만 원. CT 촬영, 혈액 검사, 수액, 진료비 전부. 달러로 환산했습니다. 약 250달러. 저는 창구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험 없이 오셔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약값은 약국에서 따로 내시면 돼요.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처치를 받았다면 보험 없이 최소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는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50달러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값은 1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들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밤거리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들이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는 35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급실 다녀왔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청구서가 35만 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준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게 원래 그래요. 보험 없으시면 더 나오는데 그 정도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 없이 응급실 갔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아랫배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이제야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가 아파도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봤다가 청구서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험도 없이 응급실에 갔는데 25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온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창밖에서 서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와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렴합니까? 민준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전 국민이 의무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함께 내서 의료비를 나눠요. 병원은 정해진 수가로 진료해야 하고 환자는 그 수가로 치료를 받는 거죠. 저는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미국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보험사가 병원이랑 협상해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이 없으면 협상된 금액도 없이 병원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내야 하는 거고요. 한국은 국가가 의료수가 자체를 정해요. 그러니까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수가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가 자체가 낮다. 그래서 보험이 없어도 250달러가 나오는 거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보험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민준 씨가 답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됐어요. 처음엔 큰 기업 직장인들만 대상이었는데 점점 확대해서 198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어요. 저는 그 연도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989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반대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의 이 청구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없이 밤중에 응급실에 간 미국인 프리랜서가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렴한가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보험 적용받으면 훨씬 더 저렴해요. 저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보험이 없어서 응급실 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저렴한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팀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셨어요? 처음 오신 거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억이에요? 이상하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미국에서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갔어요. 돈이 무서워서. 이가 아파도 진통제로 버텼고 친구는 응급실 갔다가 보험 있는데도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250달러를 냈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민준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면서 아래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적여 한국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CT 촬영비, 혈액 검사비, 수액 처치비, 진료비. 항목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처치와 그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병원 시설 이용료, 트리아지 수수료, 의사 진료비, 간호사 비용, 소모품 비용. 각각 따로 청구됩니다. 처음 보면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아버지 청구서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한국 영수증은 달랐습니다. 그냥 받은 처치와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스턴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업실에 앉아서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출장 보고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이 얼마나 크고 깨끗한 도시인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응급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실 갔다가 250달러 냈다고 보험도 없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나 작년에 응급실 갔다가 보험 있는데도 4,000달러 냈잖아. 어떻게 250달러가 나와? 저는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슨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야. 제이슨이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CT 찍었는데 이게 전부야? 응.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나 그때 응급실 갔다가 청구서 받고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았잖아. 이거 보니까 진짜 열받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받는 게 맞는 건데 그 열받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기분.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래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게. 그 대화 이후 저는 한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977년 500명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가 채 안 됐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엔 큰 직장인들만, 그 다음엔 중소기업 직원들로, 그 다음엔 농어촌 지역으로, 그 다음엔 도시 지역으로 조금씩 12년에 걸쳐 확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7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12년의 결과가 지금의 35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없이 응급실에 간 미국인 프리랜서가 치료를 받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미국인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한국인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이 없으면 응급실 방문 기본 비용이 평균 $2,500입니다. 구급차를 불렀다가 $1,000 이상의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서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가 아파도 참고 배가 아파도 참고 보험 없이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89년에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외국인이어도 밤중에 아파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는 텍사스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 살펴봤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서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 응급실 청구서가 떠올랐습니다. 보험료를 아끼다가 이가 더 나빠졌던 것처럼, 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참았던 것처럼. 그게 결국 더 큰 비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을 알아보고 나서 몇 주 뒤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다녀온 뒤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민준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마음 놓고 아파도 되겠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웃었습니다. 마음 놓고 아파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서울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에서 응급실에 가는 건 그냥 일상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 청구서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인 1인당 의료비 지출은 한국인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이 없으면 응급실 방문 기본 비용이 평균 $2,500입니다. 구급차를 불렀을 뿐인데 $1,000가 넘는 청구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구급차 대신 우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119 구급차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작됐고 198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의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병원 앞에 서 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서울 불빛들 아래에서 35만 원짜리 영수증을 들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